이상민 행안부 장관 논란이 된 발언,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지는 책임론이 조금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누구까지 선거구 피해갈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책임 안 지려고? 안 진다기보다는 그냥 두뇌 구조 자체가 그런 거죠. 저는 몇 가지 충격받았던 장면들인데, 첫 번째는 이게 대통령이 그 이태원 현장 둘러볼 때 보면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참사의 현장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막 너무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정한되게 있으면 쇼라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현장 감식을 하러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지. 아니, 뭐. 검사가 부검하러 간 것 같았어요. 예, 그런 식의,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검사가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분이 지금 재난 대응을 하고 있는 분인가 들었던 대목은 이제 압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 뇌진탕 뭐 이런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압사랑 뇌진탕은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죽었는지 저 정도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뇌진탕 얘기는 도대체 거기서 왜 하는 건지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었고, 하여튼 대통령의 입장은 그랬고,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법대로 따져보니까 내 구역이 아닌데 라고 피해가는 건데, 큰 실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열심히 추진했던 것 두 개 중에 하나가 경찰국 신설이죠. 네.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찰의 모든 정책 및 집행, 지휘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는 의미를 그렇죠.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거제 때 생각해 보시면요. 거제 파업 때는 서울에서부터 경찰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거제 현장까지 내려가서 현장을 둘러봐요. 그러니까 이제 병정놀이가 신날 때는 자기가 경찰이 자기 관할이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할 것처럼 말을 하다가, 그렇죠. 막상 이번 참사에서 경찰의 책임에 불거지니까 본인하고 지금 경찰을 떼어내고 있는데, 예, 판사인데 법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피해갈 수 있다고 꽁수를 부리다가 지금 112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는데, 참사가 벌어졌으면, 자, 그러면 당시에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첫 단계로 벌어졌어야 되는데, 모든 뭐 대통령 포함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아마 알았지 싶은데요. 다 이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내 책임은 없다고 이틀 동안 발표하다가 맞아요.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 아침 국무회의 때 아마 보고가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히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울고불고 이제 사과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정부는 정말 딱 법대로 내 책임 아니면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근데 그 법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엔 국민 안전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렇죠.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번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검찰은 지휘권만 행사해라, 또 수사는 경찰에게 맡겨라, 요 법 때문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없고 수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전 정부 내지는 민주당이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검찰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한 게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경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제 경찰국 신설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했어야죠. 예, 근데 그거하고도 또 안 맞게 이제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고 검찰이 일할 수 없으니까 니네가 잘못이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영리하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딱 나와서 말씀하셨던 원래 부분, 한마디씩 할 사람인데. 예, 대형 참사 우리가 검사들이 맡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라고 자랑했어야 될 텐데, 요 타임은 또 기가 막히게 빠질 타이밍인 줄 알고 지금 들어가서 좀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형 재난 사건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112 신고 체계에 대한 이런 문제를 자체 감찰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데, 경찰을 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고 지금 다 조직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안인데, 이 무도한 감사원에 뭘 맡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져서
국민들이 감사원을, 그러니까 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못 믿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건 뭐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참 감사원은 있으나 마나 뭐 정치적으로만 자기네들 존재감 표시하려고 난리를 치고 대통령 보조하겠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있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과도하게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자, 이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거치 둘러싸고서 사실 논란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 중앙일보도 사퇴 수습한 물러날 거다라는 네. 말을 꺼내서요. 제가 보기에는 물러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경질 얘기가 또 나오곤 했어요. 어제 사실 이제 경찰 얘기 나올 때만 해도 경찰청장 정도에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거 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네. 경찰청장이 경찰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경찰대를 말살함으로써 경찰대 약화시키려고 카르텔을 거죠. 네. 깨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너무 사람이 없어서 경찰대를 청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가르치는 건 지금 현 정부에게는 전혀 부담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허. 그래서 앞에 내세운 건데 근데 이상민 장관까지 경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그건 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법적으로 내 책임 아닌데 뭐 경찰이 갔다고 달라졌겠어? 라고 그렇죠. 말을 했는데 네. 경찰이 갔으면 달라졌겠죠. 당연히. 달라졌을 상황을 6시 35분에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 신고한 당사자가 해밀턴 호텔 뒤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장사를 해오셨던 가게 주인이었다라는 점에서 네네. 좀 충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언제까지 발 빼먹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볼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혹은 정부 조직법 정부가 정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또 책임을 나눠서 가질지 아니면 또 우리들에게 책임을 떠넘길지 국민이 잘못했다고 국민이 놀러 가서 그런 일 당했으니까 니네가 잘못이다 이런 말 계속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이 장관도 비롯해서 뭐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상황과 좀 다르게 오히려 뭐 정쟁을 피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침묵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바른 말하는 사람이 유승민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애도 기간이라는 것은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지금 정해놓은 기간이라서 그렇죠. 물론 저도 애도하는 마음이고 뭐 그렇습니다만 애도 기간을 당신들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을 제가 입을 들 생각- 막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근데 네.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상규상 3일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기간이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 현재도 아직 어딘가 누가 매몰되어 있어서 구조하는 삼풍백화점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배가 침몰한 세월호 같은 상황이면 수습의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미 상황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환자들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이 보살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가서 지금 뭐 호흡을 체크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봐도 정부에서 일부 부처로 넘어가서 일부 부처에서의 업무로 돌아간 것이지 전체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 뭐 일을 배분하고 자원을 배분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단계는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애돈이 수습인이라는 말로 이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근데 유승민 장관은 글쎄 이게 좀 정치적 의도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전 유승민 장관은 마음속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대로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틀 안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당원들로부터의 배척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엔 어려워지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 예, 네. 유승민 전 의원 지금의 발언의 세기로 봤을 때는 아예 구조 자체가 개편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 염두에 두고 나는 그때 윤석열에 맞서서 할 말을 한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즉 내년 4월이나 5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보다는 그 더 뒤를 바라보고 대선을 바라본다?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일 수도 있고 뭐 창당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합당 분당 뭐 무슨 일이라도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이제 어쨌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정해놓은 이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좀 보관이 있는 겁니까? 보관 무슨 말 실수를 거기서까지 일으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아, 공모에도 그래요? 비공개로 하는 거고 지금 나왔던 발언 중에서 추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사 현장에 가서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것도 반말로.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YTN 뉴스에서 정말 재밌게 본 대목은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게 본 대목은 흥미롭게 본 대목은 마리아. 네. 마리아라고 물음표를 치고 가로 열고 말이오라고 물음표를 하나 더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써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반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현장 수습 담당자들 대통령이 언제 봤다고 거기서 반말을 합니까? 근데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반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마리아라고 다 들렸는데 거기다 굳이 가로를 열고 마리오라고 써서 존댓말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네. 언론도 힘들다. 언론도 참 힘들구나. 지금 YTN 특히나 강제 민영화의 이 기로에 놓여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종류의 말실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압사 현장에서 뇌진탕 얘기하시는 분이 도어 스태핑에서 뭘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리면 바이든 니네 이렇게 잘못 들어놓고 자막 처리도 제대로 안 했어? 왜 자막을 하나로만 썼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YTN 지금 가뜩이나 세무조사도 받고 네, 강제 민영화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조심하는군요. 이걸 마리아를 분명히 들었지만 마리오라고 또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었군요. 예, 참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의 경우에 밤 10시 20분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고 용산 경찰서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 34분부터 사실은 이 신고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4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겨우 출동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11차례의 신고 중에서 4차례 현장을 갔다는 것이고 뭐 확인하고 넘어왔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 34분의 신고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의 경험에 의거한 신고였던 그렇죠. 것인데 그것도 사실 가볍게 휘 둘러보고 묵살이 된 것이고 이렇게 112에 전화가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될 것은요. 119에도 똑같은 신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넘어지고 이제 다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119에 신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120 다산 콜센터에 연락을 전화하죠,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네.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 통계를 다 뭐 저희는 모르지만 이것을 그 서울시청의 재난관리종합센터에서는 다 파악을 당연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밀턴 CCTV도 당연히 이 돌아가는 형태의 CCTV이기 때문에 현장을 회전이 다 된다면서요? 회전을 하면서 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정도의 신고들이 밀집해서 들어오면 경찰은 경찰대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 재난종합센터 서울시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재난종합센터에서도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시청의 책임, 용산구청의 책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찰청의 책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모여지는 정보들이 있었고 그 정보에 대한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됐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다 무너진 채로 진행이 되는지 물론 네. 참사라는 것은 막으려고 하다 이런 이제 악재들이 겹치면서 생기는 일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군데 빠짐없이 무능했던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해밀턴 호텔 얘기하셨습니다마는 360도 회전하는 CCTV도 있었고 14대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 동네는 워낙 밀집도가 그렇죠. 심하고 위험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 도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보면은 뭐 휴대전화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물론 재난 용도로 쓸 생각은 못했지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당시 이태원에 5만 8천 명이 넘는 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모여 있다는 있었다면서요. 것이 데이터로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지하철의 경우도요 이들이 발표했던 것과 완전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년도와 비슷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하더라고요. 네. 근데 2021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적었던 건 사실이지만 2019, 18, 17까지 다 비교를 해봐도요. 2022년 올해 그 결집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뭐 한 배 반 이상, 그러니까 두배 역대 이상은 최고치였고, 된것 같아요. 역대 맞아요. 최고치였고, 네. 6시, 7시 당시에 이 삼각지역 같은 거, 이태원역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전년 대비 1.6배였거든요. 이런 정도 위험 징후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가 모여 있는 상태면 이 데이터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시장이고 구청장의 그렇죠. 업무죠. 그분들이 할 일이죠. 근데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남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전에도 뭐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 30만 명 정도 모일 거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건 과장된 수치입니다만은 그런 또 그 신문 보도, 언론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모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강화를 당연히 아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경찰도 사흘 전에 10만 명 모인다고 자기들이 보도자를 스스로 말했어요. 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구청에서 주재했던 회의에는 마약 단속반만 갑니다. 그러니까요. 여경이랑. 안전 관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경 쪽이랑 이 마약 관리반이 갔다는 것은 헬로윈을 이들의 입장에서 안전의 입장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거기서 있을 여성 마약이나 성추행하고 여성 성추행. 그다음에 요즘 뭐 한동훈 장관이 목마 마약과의 강조하지 전쟁. 않습니까? 네. 마약과의 전쟁. 이 부분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고 교통과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성재단 구청장 있을 때는 구청장 주재하에 경찰청도 같이 와서 회의를 했던 것에 비하면 단계를 낮췄고 단계 맞춘 대응들이 느슨하게 진행된 것이 구청장도 드러난 거죠. 없었고 부구청장이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상이라는 말이 저렇게 나오는 뻔뻔하게 거죠.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 안전 질서 유지 이런 거는요,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보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성과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건데, 마약 이런 것들은 성과 내기에 되게 좋은 그런 그렇죠.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만 좀 더 집중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침묵을 깨고 이태원 참사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과 지자체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었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때다 이게 쿨한 척하는 거거든요. 좀 더 안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걸 모릅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하루 이틀 고민해서 낼 얘기도 아니고요. 네. 사실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고 이것이 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이런 문제는 이거야말로 수습을 하고 나서 원인 규명이 지금 먼저 있는 것이고 네.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의미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등을 이용해서 뭐 군중 컨트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지금 예도할 때가 아니다. 드론 같은 걸 떼어서 뭔가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이 이런 데 또 달라붙어서 드론 팔아먹으려고 이런 것들을 끼워 넣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 예산 들이는 가장 좋은 찬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했지만 본인이 지금 사무실을 어디로, 그러니까 관절을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네. 용산에서 이해리 3.7km 구간 안에서는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금지되죠. 못하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용산에서 콤파스를 돌리면요 한강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원래 이제 5.7km였다 그거를 3.7km 줄이긴 했는데 이태원 전역은 드론을 절대 띄울 수 없는 절대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뭐 그런 걸 하나만 모르겠죠. 하는 소리군요, 그러면.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종로 이태원 일대가 전부 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본인이 지금 때문에. 용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자기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지금 남은 몰라도 그 대통령실 때문에 그걸 물론 이제 안보 문제가 좀 계속 당할라지긴 네, 합니다만 네, 대통령실 때문에 드론을 못 날리는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예. 어허. 이태원에서 못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안들은 좀 묵혀서 전문가들이 먼저 토론하게 하고 결론을 받아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거지. 네, 왜 네. 자꾸 자기가 자기 아이디어 내냐고요. 맞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 새로운 얘기를 신박하게 한 것처럼. 근데 지금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또 황당무계한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요 외신에서 이태원 참사를 톱으로 다루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SBS 단독에서 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 좌측 인사들 혹은 진보 진영에서 세월호랑 연결해가지고 퇴진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사실 어제 또 그걸 나왔어요. 또 경찰이 파악하고 다녔죠. 세월호 때랑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무사하고 경찰들이 그러네요. 그 세월호 가족과 같이 아픔을 나누는 척 달라붙어서 하면서 정보를 안에서 또 정보를 그렇게. 빼돌려서 사찰을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작업을 딱 보여주는 게 네네. 그러니까 대책엔 고민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보유할 것인가에만 골몰해 있는 자들이 빚는 참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은 이들대로 두고 네. 이것은 이제 행정부를 떠나서 입법부에서 더 지금 다루고 고민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뒤로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 같으면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을 텐데 저희는 뭐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위험에 대한 인지가 특히나 이 공공 영역에서 좀 낮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행안부 장관도 당장 그 위험할지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서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월호 때는 초반에 모든 것들을 어물쩍 넘기면서 네.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어저께까지는 토끼 머리띠한 머리띠. 남자가 미러를 하는 걸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가 아유, 참 말도 안 이 되는. 112 신고가 들어왔던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행안부와 경찰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2006년도에 이렇게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도 주체가 없는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명시된 그런 영역 보고서도 나왔어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2005년 상조에서 참사를 겪고 나서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축제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그렇죠. 나가는까지가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구청장이 자 이거는 축제는 아니지만 인파가 똑같이 몰리니까 그렇게 대응하자라고 구청장의 관심을 했어야 가지고 되죠. 접근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헬로윈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이번에 있던 그 복잡한 골목 현장을 돌아다니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올려서 구청 직원들이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분명한 이 사인을 줬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더 웃긴 싶습니다. 거는 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이 뭐 10시 아까 20분 정도에 지금 현장에 가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경찰들이 갔다 그랬는데 2시 46분 새벽 2시 46분에 자기네 홍보하는 그런 사진 올려놓고 희희낙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무계한데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외신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하면서 사람을 더 경찰을 더 투입했었어도 특별한 게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말 하더니 나중에는 뭐 웃기나 하고 뭐 이제 번역기가 잘 안 들리면서의 네. 농담을 던졌던 것도 진짜로 부적절했고요. 제가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그 사진들을 쭉 보면요. 현장에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 놀러 가는 그러니까 놀러 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라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이런 종류의 네.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왜 우리 기자들은 그런 질문을 못 하는지 네. 애초에 젊은이 이제 거기에 간 게 잘못입니까? 말이 안 이렇게 되는 누구의 거죠.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사고에서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또 그날 행사에 주최자가 없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태원에서 안전을 책임을 집니까라고.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질문들,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걸맞은 답변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날카롭지도 않고 당연한 질문인데. 진짜 너무 당연한데. 네, 예.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런 질문도 못해요. 무서워서. 나중에 자기네 또 욕먹을까 봐. 네, 한덕수 총리가 그런 놀러 가서 잘못된 거를 우리 보고 왜 책임지라 그러냐. 이런 마인드잖아요, 지금. 국가가 그러면 국민들이 놀러 다니지 뭐 맨날 일만 합니까? 놀러 갔을 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히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흥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님과는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